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몰려오고 있는 세 가지 충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규모 배포가 되고 있는 FSD 버전 13.2.7이고, 두 번째는 기간에서의 충격, 세 번째는 도지에서의 충격입니다. AI 전문가 제임스 도우마 씨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배포된 FSD 버전 13.27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13.2.7 같은 경우 현재 대규모 배포가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행 모습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바뀌었길래 마법과 같다라고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눈에 덮인 도로입니다. 차선도 확인할 수 없으며 모든 게 흰색이지만 FSD가 이를 잘 구분해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겨울 같은 경우 사실 항상 이렇게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눈에 덮인 상황에서도 도로 주행이 가능한 FSD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며, 테슬라가 제공하는 FSD를 제외하고 이런 도로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슈퍼차저에 도착을 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주차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만 사이버캡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자동 주차만으로도 무선 충전이 시작되며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충전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한 번만 연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슈퍼차저에서 확인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과거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일부 내용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기술은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마법과 가장 비슷한 것은 기술입니다. 라고 과거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이 마법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은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FSD는 3월 혹은 4월에 나오게 됩니다. 이 FSD부터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전까지 이 기술을 조금 더 가다듬고 법적인 허가가 나게 된다면 테슬라는 본격적인 로보택시 기업으로 평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빠른 속도의 자율주행 발전, 이 역시 3월 혹은 4월에 나오게 되는 콜텍스 버전 FSD에 비하면은 아주 귀여운 수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6월 이후에 몰아서 오게 될 수도, 혹은 그 이전에 상당 부분이 먼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충분히 의미 있는 규모를 가진 시점에 테슬라 주가는 1,500불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며,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장될 기미만 보인다 하더라도 700 혹은 800불로 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본질은 다가오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025년 혹은 2026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AI를 제외하고서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는 2024년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레이스 부사장이 웨이보를 통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2024년 중국 승용차 판매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2위 차량 대비 차량당 가격이 3배에서 5배 높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2024년 글로벌 판매 데이터는 곧 공개될 예정이며 매우 인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상 전 세계 판매량 1위 역시 모델 Y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인데 콜텍스에서 만들어진 FSD가 배포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단기 주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요한 본질을 못 보게 되며 노이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노이즈에 휩싸여서 FSD 혹은 로보택시의 현실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1,500불이 오르고 난 다음에야 뒤돌아보며 그때 장기 투자할 걸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간에서도 테슬라 매수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3F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13F 같은 경우 한 분기 전 기간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13F는 2024년 4분기 동안 매수했거나 매도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중 많은 관심을 끈 내용 중 하나가 브릿지워터에서도 테슬라의 새로운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브릿지워터가 관심을 많이 받은 이유
이유 중 하나가 아주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는 지금은 브리지워터 소속이 아니고 전 소속 회사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직접 결정을 내린 점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다양한 기관이 새롭게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행보다 라고 평가를 하였죠.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펀드 중 하나인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 테슬라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홀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애플이 가장 크고 그 밖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난 4분기 포트폴리오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이 테슬라다라는 점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변화량을 보게 되면 0.5%만큼 더 늘어나게 됐는데 현재 전체 지분에서 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변화량이 한 분기 동안 0.58%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큰 수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테슬라의 비중을 생각하면은 거진 50%가 올라간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가 지난 4분기 동안 블랙록에서도 진행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량을 보게 되면 2억 주 이상의 테슬라를 순매수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뱅가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테슬라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블랙록과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매수량 같은 경우 2억 4천만 주가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경우 규모 면에서는 아주 큰 펀드이지만 패시브 펀드입니다. 이런 패시브 펀드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자금이 펀드로 유입되었을 때 인덱스 리밸런싱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자금이 기관으로부터 테슬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콜텍스에서 트레이닝된 FSD가 나오고 난 다음 그리고 6월 법적으로 로보택시 허가를 받은 다음 훨씬 더 의미 있는 규모의 기관 매수세가 테슬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도지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금액의 정부 낭비를 아끼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큰 금액이 어처구니 없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예산 19억 달러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함이 있는 절차로 유실이 되었는데 이를 도지가 회수하였습니다. 19억 달러면은 이게 지금 환율이면 뭐 4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 돈이 절차상 문제로 유실이 되었는데 도지가 찾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 금융 서비스 관리를 위해 배정이 되었으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둔 걸 도지가 확인하고 환수한 것입니다. 이 돈 같은 경우 가만히 앉아 있어도 4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자 수익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눈먼 돈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낭비하면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정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반발이 많을까? 지가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의 돈을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합법적으로 훔쳐가던 정치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주요 언론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자, 먼저 월스트리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만 본다면은 벤스 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제재와 잠재적인 군사 행동을 가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푸틴에게 어떤 종류의 압박이 있었는가요? 즉 어떤 협정이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위협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 중인 압박 수단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벤스 부통령의 답변입니다.
네, 분명히 압박수단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보면 선택지가 매우 강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도구도 있고 물론 군사적 압박 도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와 생산적인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 끝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나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벤스 부통령 답변입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시키는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는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협상에 임할 때 항상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이 언론 매체를 거치니까 러시아의 제재와 잠재적인 군사 행동을 가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런 언론이 설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다양한 AI와 알고리즘이 개발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떤 알고리즘 혹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왜곡된 기사 제목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 내용마저 왜곡하는 기사들이 많죠.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테슬라, 일론 머스크, 도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아끼고 있는 돈의 단위를 보게 되면은 빌리언은 기본이고 목표는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하나로 1000조 원 이상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엔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에게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60억 달러만 주면은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쓸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은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이게 2021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2022년에 실제로 5.7 빌리언 달러, 57억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낭비하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면은 이 40빌리언이라는 돈이 사실 말도 안 되게 큰 돈인데 정말 적은 금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부채와 실제 낭비하고 있는 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용하는 돈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낭비를 하는 것이고 도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아끼는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도 며칠이 지난 상황인데 도지에서 벌써 아낀 돈이 84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금액인 60억 달러 혹은 400억 달러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낭비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이 금액이 아주 작은 수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의 단위가 지금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 이걸 하나로 바꾸게 되면은 이 단위가 또 바뀌어서 경으로 가야 됩니다. 1000조 원을 넘어가서 일경 몇천조 원이 됩니다. 그걸 매년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지에서 아낀 금액만 840억 달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별 케이스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이상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미친 듯이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에게 유엔은 60억 달러만 주면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돈을 주니까 해결은 개뿔 낭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왜곡된 기사가 많이 나올까? 그 이유 역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국방부에서 로이터에게 900만 불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대규모 사회적 기만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직접 하는데 돈이 사용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로이터에서 나오는 수많은 헛소리들을 다루었고 이후에는 다룰 가치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꼭두각시 바이든이 싫어하던 게 일론과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받던 게 로이터라는 찌라시입니다. 그리고 이 찌라시에서 테슬라와 일론 관련해서 쓰레기 기사만 배출을 하고 스스로 사고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NPC들은 로이터라는 대단한 찌라시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사실이라고 믿으며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어디서 들었다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를 하고 근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두뇌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보면 물론입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언론에 지불한 금액과 통제 수준을 완벽히 규명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왜 언론사에서 이런 헛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왜곡을 많이 하였는지 조만간 훨씬 더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한 일은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USAID라는 마크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달라라는 이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기관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거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이게 현실 상황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이 단단히 미친 이유는 돈에 미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백만 달러,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을 마음껏 낭비할 수 있었는데 그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 밖에 판사들의 미친 행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전 정부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던 캠페인에 들어가던 돈을 모두 다 끊어라 라는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나와서 그거 안 된다, 다시 돈 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면상이 그 판사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게 너무나 명확한데,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되어서 여자 복싱 선수를 패고 챔피언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게 이전 행정부에서 하던 이야기였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말이 됩니다. 바로 앞서 봤던 그 면상, 이 남자의 부인이 바로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USAID 똑같죠? 어디 USAID? 일론을 제거하는데 도와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하는 미친 곳에서 돈을 받고 있다. 네, 바로 그 판사입니다. 영화보다 더 쓰레기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공유했던 일론 머스크 영상에서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었죠. 미국 관료가 은퇴할 수 있는 최대 수치가 한 달에 10,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일론이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강산에 있는 갱도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여기에 보관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은퇴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게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도지에서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사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모두 다 전산화가 시킬 수 있는 건데 전산화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비효율성을 만들고 이 비효율성을 통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금액의 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판사 와이프 주머니로 가거나 친척 주머니로 가거나 이리저리 수조 원도 아니고 수천조 원의 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디어에서는 똑같이 돈을 쳐 받아먹고 옹호를 하고 있고, 미디어에서 안 좋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론 머스크가 안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NPC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현실 세계입니다. 코미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NPC의 대표적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에서 찾고 있는 걸 모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에 따른 투명성을 도지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And he also did admit that he actually. So you just don't believe it. I mean, they are providing information. You just choose. 네, 이 남성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이 제공되는지 제공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입니다. X의 특성상 자료가 이렇게 공유가 되게 된다면, 이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누구나 반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토론이 오고 갑니다. 공개된 자료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NPC에게는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지 돈이 사라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일론 싫어, 특정 정책 싫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한 변호사 분께서 도지의 운영 과정을 살펴봤는데 법적으로 다양한 소송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도지라는 기관을 새롭게 설립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때 설립되었던 기관을 그대로 활용해서 원래 사용되고 있던 법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지와 관련된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운명은 아이러니를 사랑한다. 바로 그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시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